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차시는 물리학 5원 6번째 시간으로 힘과 운동 5번째 운동 법칙에 관한 연습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을 하려고 했는데 앞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또 분량 소재를 실패해가지고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가르쳐 준 것 같아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일단 좀 머리를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 해석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그래프가 VT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 그래프가 잘 못 그려지네. VT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V 미터 퍼 세크가 단위고 T 세크가 단위죠. VT 그래프를 선생님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일단 등속도 운동 그래프를 그려보면 등속도는 속도 일정하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VT 그래프에서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면적이 의미하는 게 변이라고 했습니다. 변이. 이게 면적이다, 면적. 그렇죠? 그래서 VT 그래프에서는 이 면적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로 봤을 때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이렇게 가게 되면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기울기만 여기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는 VT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만 일정하게 그리면 이게 이제 등속도가 되는 거죠. 등속도. 그렇죠. 기울기가 속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는 이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다 그려볼게요. 나올 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어쨌든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죠. 이거는 처음 속도가 있는 값이고 처음 내가 시간을 체크할 때 처음부터 움직이고 있던 애고 여기는 처음에 정지해 있던 애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럼 이 지금 세 개는 지금 나란하게 기울기가 똑같다. 그럼 이거는 가속도가 같은 애들인 거죠. 그렇죠? 여기 기울기가 이게 가속도다. 가속도. 죄송합니다.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이건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그렇죠? 그럼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그리면 이거는 가속도가 일정한 애들입니다. 하지만 처음 속도가 다 달랐던 거죠. 가속도 일정. 그러면 이거하고 가속도 방향이 반대인 가속도 방향이 반대라는 말은 가속도 방향은 힘의 방향이니까 힘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반대네. 얘들은 속도 점점 느려지는 애들이죠. 그럼 이거는 얘랑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인 애들이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기울기만 일정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렇죠?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건 다 등가속도 운동을 그리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그랬습니다. 가속도. 왜냐하면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요 면적은 요 면적이 변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어쨌든 이 면적이 변이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면적이 어떻게 변이가 되냐? 여기 이제 요 사각형 넓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 사각형 넓이가 변이가 된다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뒤에 여러분들이 적분을 수학 2학년 때 이제 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걸 배울 건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있는데 넘어서 할까? 그러면 아닙니다. 여기서 봅시다. 요 그래프가 있는데 요 그래프를 확대를 해보세요. 확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냐면 이걸 이제 엄청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럼 요 부분이 엄청 작은 그러니까 여기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니까 이런 점들이 막 작은 점들이 있겠죠. 이걸 확대시켜 보면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구간 있죠. 요거 여기는 엄청 작은 시간 동안에 t1 동안에 작은 시간 동안에 요 v0라는 이런 속도로 등속도 엄청 짧은 시간 동안에 등속도 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속도가 갑자기 탁 증가해가지고 또 엄청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이제 또 t2까지 요 시간 동안에 또 속도가 탁 등속도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요 직사각형 넓이가 짧은 시간 t1 동안에 이동한 거리
변이가 되는 거고, 요 직사각형 넓이는 요 T1하고 T2 사이의 변이가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싹 다 합쳐보면 결국은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시간 총 T 동안의 변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작은 등속도 운동하는 것들이 점점점 속도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나중에 수학 시간에 배우는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 변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두라고 선생님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할 때 우리는 V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변이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한번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게 VT 그래프였는데 VT 그래프인데 나중 속도를 V, 처음 속도를 V0, 그래서 시간이 t 0초에서 t초까지 지났을 때,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래 보면 요 높이 요거는 v-v0인데 이건 델타 v인 거죠. 델타 v. 이거는 at랑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속도의 공식에 의해서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그래서 델타 v는 a 델타 t.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델타 t는 요게 델타 t니까, 그렇죠? 델타 t는 t 빼기 0이니까 그냥 t인 거죠. 이 델타 t가 그냥 t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t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게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 변화량이 at가 됐다는 거, 이건 이제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로 요 그래프의 정의를 가지고, 이 가속도의 정의를 가지고, 이 기울기를 가지고 첫 번째 식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는 이 면적이 변이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은 두 번째 삼각형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면적 변이는 첫 번째 사각형은 v0t고 두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그래서 이걸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a분의 v-v0죠. 요걸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s는 v0에 a분의 v-v0 플러스 2분의 1a에 이걸 이제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a 제곱분의 v-v0의 제곱 됐죠? 그럼 a 이렇게 약분이 된다. 그죠? 그럼 요거는 a분의 1, 요거는 v0의 v-v0 플러스 2분의 1 a분의 1에 이거는 v제곱 마이너스 2v0v 플러스 v0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 s다. 양변에 2a를 곱해주면 여기는 2as가 되고, 그러면 2a를 곱했으니까 2가 남죠. 그래서 2v0 곱하기 v 마이너스 2v0의 제곱 더하게 되고, 여기는 2a를 곱하면 여기 뒤에 것만 남죠. 그럼 v제곱 마이너스 2v0v 플러스 v0 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2v0v가 있죠. 없어지겠네. 없어지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v제곱 마이너스 2v0 제곱, v0 제곱이니까 v0 제곱. 그래서 2a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이게 세 번째 공식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푸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의 의미는 뭐였냐면, 세 번째 공식은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시간을 모를 때, 내가 뭐 시간 체크를 못했다. 그때 시계가 없어서 시간 체크를 못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한 거리하고 가속도만 알면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가속도는 또 어떻게 구하냐? 시간이 없는데 가속도의 정의가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이때 시간을 모르면 가속도를 구할 수 없는데 이 가속도는 또 어떻게 구하냐? 이때는 f는 m을 쓴다는 거죠. 이때 이제 주어진 R자임하고 질량을 알면 이 A를 또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나 그랬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가 증가하면서 가는데, 그럼 이 물체의 t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평균 속도는 딱 이렇게 좀 된다 그랬죠. 이 두 개 딱 절반. 이게 평균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평균 속도는 2분의 v0 플러스 v. 이게 평균 속도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이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게 엄청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 문제 한번 간단히 풀어봅시다.
2초 동안 요 8N이라는 힘이 물체에 작용했다고 해봅시다. 원래 이 물체는 처음 속도가 6m/s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근데 반대 방향으로, 와, 이게 처음 나왔다. 반대 방향으로 8N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럼 이쪽을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2초 물체의 속력이 얼마가 되겠냐? 2초간 물체의 변이는 어떻게 되겠냐? 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 이걸 구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가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가속도. 그렇죠? 그럼 가속도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인데 지금 속도 변화 나중 속도를 모르죠. 그래서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이걸 못 구합니다. 이건 2초라는 걸 아는데 그럼 이건 속도 변화가 속도 변화 나중에 물어봤으니까 2초 물체 속력이 얼마인지를 거꾸로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가속도를 먼저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 보니까 힘이 나와 있고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F는 ma를 쓰면 F가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죠. 반대 방향. 그럼 마이너스 8N은 4kg 곱하기 가속도. 그럼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m/s 제곱입니다. 그럼 가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입니다. 그럼 이거는 방향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냐면 1초당 2m/s씩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1초에 2m/s씩 줄어드니까 2초 후에는 몇 m/s가 줄어들었습니까? 2초 후에는 4m/s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처음 속도가 6이었으니까 4만큼 줄어들면 2초 물체 속력은 2m/s가 되겠네. 그렇죠? 이거 일단 지우고. 그럼 이걸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식을 이용해서 쓰면 물체의 속력은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A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처음 속력이 6m/s였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2m/s 제곱의 가속도로 몇 초간 갔냐? 2초간 갔습니다. 2초간 갔죠. 그럼 여기 보면 세크 제곱 세크 있으니까 세크 하나 약분 되겠죠. 나누기 곱하기니까. 그럼 이거 6m/s 빼기 2 곱하기 2는 4. 남는 건 m/s 남았죠. m/s. 그래서 2m/s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m/s가 뭐냐면 속도의 변화량이죠.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 4m/s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줄어들는데 6에서 4만큼 줄어들었으니까 2m/s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구했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2초간 물체의 변이가 얼마냐? 2초간 물체의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걸로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걸로 구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6m/s로 가던 애가 몇 초 동안? 2초 동안 갔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이죠. 곱하기 시간이 2초의 제곱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세크 약분이 될 거고 그러면 2, 6, 12m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빼기가 나오겠죠. 그럼 띵띵 나누면 1 m/s 제곱이고 여기 또 세크 제곱이 있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럼 여기 2는 4 그래서 4m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8m 변이는 8m입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2초 동안에 앞으로 8m 정도 8m 이동한다는 겁니다. 8m 앞에 가 있겠죠. 예측을 할 수 있으면 2초 후에 물체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8m만큼 플러스 8m만큼 가 있다. 플러스 방향으로 8m 가 있다. 변이는 플러스 8m. 됐나요? 그 다음에 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델타 t분의 델타 v죠. 델타는 델타 s입니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그렇죠. 평균 속력은 총 2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했습니까? 8m 이동했습니다. 8m. 그럼 이거는 4m/s가 됩니다. 됐죠? 평균 속력. 됐나요? 평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던 평균 속력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6m/s로 가던 애가 여기 보니까 6m/s로 가던 애가 이거 잘 안 보이나? 6m/s로 가던 애가 아까 첫 번째 요거 2초 물체의 속력을 구했습니다. 이게 얼마가 됐냐면 2m/s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처음 속력이고 이게 나중 속력입니다.
그럼 이때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8N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죠.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때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했냐면 2분의 V0 플러스 V로 구했죠. 그럼 이거는 2분의 6m/s 더하기 2m/s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8이니까 4m/s. 바로 구할 수 있죠.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을, 원래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걸린 시간분의 변이 이동 거리에서 이동 거리를 구하고 난 뒤에, 이동 거리를 구하고 나서 그 이동 거리를 또 시간으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2단계까지 와야, 2단계를 다 와야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1단계만 거치면 6m/s가 2m/s로 됐다는 이것만 딱 알면 바로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평균 속력이 4m/s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이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m/s로 평균적으로 4m/s로 2초 동안 간 거니까 2초 동안 간 거니까 총 이동 거리는 8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체의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을 알면 이 두 개를 갖고 평균 속력을 바로 구하고, 그럼 평균 속력을 가지고 여기다가 걸린 시간만 곱해주면 물체의 변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이용하지 않고 푸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바로 알짜배기다, 알짜배기. 이거 다 지울게요. 다 지웁니다. 답들은 대충 기억하고 있죠? 이게 아까 평균 속력이 4m/s였다, 그죠? 그럼 이게 답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를 풀면서 식으로도 풀어보고 그래프로도 풀어보고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하는 거니까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항상 VT 그래프를 그립니다. VT 그래프. VT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처음에 얘가 이 물체가 6m/s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6이니까 6, 여기를 6.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이 간격을 주의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럼 여기는 3이겠죠. 그러면 여기 탱 0 됐죠? 그 다음에 6m/s인데 얘가 2초 동안 8N이 작용해서 했더니 이건 가속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가속도는 이렇게 이제 구했겠죠. 가속도는 1초에 마이너스 2, 1초에 2m/s까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1초 됐을 때 얘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6에서 1초 됐을 때는 4가 되겠죠. 4. 1초 때는 4. 2초 때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럼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6에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2초 동안 2만큼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2초 동안 4만큼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기서 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여러분들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이런 그래프 여기 나야지. sorry.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이렇게 그려서 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기울기를 찾아서 기울기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줄만 알면 여러분들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2초간 물체의 변이는 요 면적을 구하면 되죠. 면적. 요 면적이 아까 속도 시간 그래프 때 면적이 변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죠.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2. 그럼 요 사각형 하나가 넓이가 1이죠. 1. 그렇죠? 1이고 1이니까 1m입니다. 그럼 1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5, 6.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합치면 7, 8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를 오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죠. 그래서 이건 8m입니다. 8m. 아니면 그냥 이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고. 이게 변이가 됩니다. 변이. 그렇죠. 그럼 평균 속도는 6하고 2하고 가운데 값이 되죠. 이게 이 그래프에서 이게 평균 속도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평균 속도죠. 4죠. 바로 그래프만 그리면 이 모든 값들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물체의 운동 방향 변화를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고 물체의 운동 방향이 몇 번 변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6초 지난 동안에 물체의 운동 방향을 몇 번 바뀌었을까? 한번 보니까 이거는 위치하고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처음에 4m 위치에 있다가 처음에 여기가 원점이라고 해보자. 원점. 처음에 4m 떨어진 곳에 있다가 얘가 2초 동안 2초 됐을 때는 몇 미터가 있습니까? 2초 동안 2초 후에는 여기 12m가 있는 거죠. 12m 위치에. 그러다가 다시 4초가 됐을 때는 다시 8m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있던 애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죠. 그렇죠? 이렇게 왔다가 여기 4초 때 이렇게 8m, 요 8m 위치에 왔다가 다시 4초부터 6초까지는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12m까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방향을 몇 번 바꿨나요? 2번 바꿨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여기서 한번 방향 바꾼 거죠. 여기서 방향 한번 바꿨죠. 됐나요? 그러면 위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는 뭘 보라 그랬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엄청 중요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기울기가 바로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속도. 그럼 여기는 보니까 여기 요 점에 이건 기울기가 빵이죠, 빵. 그럼 속도가 0이란 말이니까 정지를 했다는 거네. 그럼 정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통 물체가 정지하는 이유는 가다가 방향을 바꿀 때는 정지를 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한번 정지했겠네. 이렇게 여기는 기울기가 어느 방향입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방향, 플러스 기울기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기울기죠. 그럼 기울기가 속도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였는데 여기는 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또 기울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여기는 다시 속도가 플러스 된 게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죠.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때 방향 한번 바뀌고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갈 때 방향 한번 바뀌고 알겠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만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니까 이 속도의 기울기의 부호를 보고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 양이냐 이걸 보고 속도의 부호를 알 수 있고 속도의 부호라는 것은 바로 운동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이 여기서 한번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평균 속도의 크기는 결국은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죠. 평균 속력. 속도의 크기 하면 빠르기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물리학원에서는 직선 운동만 다룬다 그랬죠. 그러면 속도나 속력이나 속도의 크기나 속력이나 항상 같다 그랬죠. 변이나 이동거리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 속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0에서 4초까지 0초부터 4초까지 0초 때는 4m 위치에 있던 애가 그 다음에 4초가 됐을 때는 8m 위치에 와 있죠. 그럼 결국은 변이는 얼마입니까? 여기 변이는 여기는 속력이 아니에요. 속력이 아니네. 평균 속도의 크기네. 평균 속도니까 죄송. 여기까지 변이가 결국 4m 변한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속도라는 거는 결국 여기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평균적으로 구해보면 결국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직선경로로 바로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위치 시간에서 이 기울기가 바로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속도. 그 속도의 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4초 동안에 4m 변했으니까 그럼 기울기는 1이네. 1m per second네. 평균 속도의 크기는 1m per second 되는 거죠. 그러면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총 4초 동안 총 이동한 거리는 처음에 4에서 12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12m까지 갔으니까 여기서까지 가는 데는 8m 이동했다가 다시 여기서 돌아오죠. 다시 얼마를 돌아옵니까? 4m를 돌아오죠. 8m를 갔다가 4m를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럼 총 이동한 게 12m가 되겠네. 평균 12m의 이게 이동거리가 됩니다. 이동거리. 그죠? 그래서 이거는 3m per second 됩니다. 방향을 바꿨을 때는 방향을 바꾸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는 항상 크겠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3m per second 되는 거고 평균 속도의 크기는 1m per second가 된다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4초에서 6초까지 가속도 방향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냐면 가속도는 결과니까 가속도가 생기는 이유는 힘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결국은 알짜 힘 방향입니다. 그럼 알짜 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속도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거는 알짜 힘을 어떤 물체인데 이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속도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준 거죠. 속도가 점점점 감소하면 반대로 못 가게 끌어당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그럼 4초에서 6초까지 가속도의 방향이니까 이때의 속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4초에서 6초까지 이거 한번 일단 다 지워볼게요.
4초에서 6초까지 보니까 4초에서 6초까지 속도 변화를 보려고 하니까 위치 시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변하고 있죠. 기울기가 처음에는 이런 기울기였다가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집니다. 그럼 기울기가 더 급해졌다는 것은 속도가 증가했다는 거네.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이건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하고 속도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이 생긴 거죠. 알겠나요? 이게 좀 어렵나요?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입니다.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힘을 준 거죠. 이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의 가속도 방향을 가진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A의 위치하고 시간 그래프고 이거는 B의 속도랑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0에서 6초까지 A 변이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 한번 빨리 구해볼게요. 0에서 6초까지니까 처음에는 10m 있던 애가 나중에는 4m로 왔습니다. 그럼 이게 변이죠. 10에서 4로 왔으니까. 그렇죠. 6초 때는 4m니까. 이게 총 얼마 변했습니까? 6m, 거꾸로 6m 온 거죠. 그렇죠. 멀리 10m 위치에 있던 애가 4m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그죠? 6m를 이동했습니다. 변이 크기는 6m.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0에서 4초까지 이 물체는 4초 동안 이동 거리 얼마입니까? 10에서 2까지 왔으니까 8m를 이동했네. 8m. 그럼 8m. 그래서 2m/s. 이게 평균 속력이고, 그렇죠? A의 평균 속력입니다. B는 4초 동안에 2에서 6m/s로 속도가 등가속도 운동했네. 그럼 평균 속도는 요거죠. 여기 평균 속도라고 그랬죠. 얼마입니까? 4. 이거는 4m/s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가 더 큽니까? 그럼 이거는 B가 더 크네. B가 A보다 더 크죠. 평균 속력은 요거는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니까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의 크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4m/s입니다. 그죠? B의 가속도의 크기는 B에서 가속도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기울기를 했죠.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렇죠. 이거 계속 헷갈리죠.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위치 시간에서 기울기는 속도지만 속도 시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하면 되니까 4초 동안에 4만큼 증가했죠. 맞나요? 2에서 6에 4. 그래서 4초 동안에 4m/s를 증가했으므로 1m/s 제곱이 되겠습니다. 1m/s 제곱.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요 A, B 두 물체를 여기서 이제 가만히 이게 자유낙하할 겁니다. 자유낙하. 그럼 R자임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R자임은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했으니까 여기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mg, 여기는 2mg입니다. 그럼 힘의 크기가 몇 배가 됐나요? 힘의 크기가 몇 배인가요? 2배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에 있는 지구가 이 물체는 2배 더 크게, 더 큰 힘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큰 물체들, 무거운 물체들은 지구가 그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겁니다. 알겠죠? 가벼운 물체들은 지구가 약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무거운 물체는 더 큰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끌어당기는 R자 힘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중력의 크기가 다른 거죠. 됐나요? 두 번째, 수평면 닿는 순간 A 속력은 얼마냐? A 속력은 수평면 닿는 순간 A 속력. 이거 시간을 모르는데 속력을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다 써봐야 되죠. V는 V0 플러스 AT인데 이게 이제 자유낙하할 때는 이게 다 없는 거예요. 앞으로 V0 부분이 다 없는 거죠. 정지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V는 GT. 그렇죠? 두 번째, 이동거리 H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니까 2분의 1 GT제곱. 세 번째,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은 2GH.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모르니까, 시간 체크를 못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 공식, 시간이 없이도 구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수평면에 닿는 순간 A 속력을 구할 수 있죠. 그럼 A의 가속도는 G죠. G입니다. 그죠? B의 가속도도 G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정지했다가 얘는 가속도 똑같은 등가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수평면 닿는 순간 A 속력은 이걸 위해서 구하면 V제곱은 2GH니까
V는 루트 2GH입니다. 그렇죠? 그럼 A 속력이 이렇다면 B 속력은 얼마겠습니까? B 속력. B 속력도 마찬가지로 역시 B도 가속도가 G니까 이거 알겠나요? 요 A와 B는 질량이 다르면 지구와 당기는 힘의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질량이 2배면 힘도 이게 F라면 이건 2F만큼 당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질량이 또 2배입니다. 이건 M이고 2M입니다. 그럼 가속도는 F는 MA니까 가속도는 같아야 되죠. 가속도는 G로 똑같습니다. 얘는 질량이 다르면 질량이 달라도 자연학할 때는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가 똑같으니 가속도가 G로 B도 똑같으니까 B의 속력도 V는 루트 2GH입니다. 그러니까 A나 B나 처음에 둘 다 0으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나중에 도착할 때는 루트 2GH로 똑같이 루트 2GH가 된다는 거죠. 가속도는 G.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같겠죠. 걸린 시간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또 여기서 구해도 되죠. V는 GT니까 그럼 T는 G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G분의 V가 루트 2GH다. 루트 2GH. 그럼 이거는 루트 G분의 2H. 그거는 여기서도 구할 수 있죠. 여기서도 T제곱은 G분의 2H니까 이건 루트 이거 T는 루트 G분의 2H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낙하는 즉 중력이 작용한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낙하한데 걸린 시간이 똑같다는 거죠. 높이만 똑같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했다고 알려지는 그 영입니다. 가벼운 쇠공과 무거운 쇠공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조건은 1구간과 2구간의 거리가 같습니다. 거리가 같은 이 색으로 익숙한 색으로 1하고 2구간의 이 거리가 같습니다. 2구간과 2구간 거리가 같다고 합니다. 그럼 1구간과 2구간의 R자임의 크기를 일단 비교해 보겠습니다. R자임은 여기는 F하고 EF가 같은 방향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R자임은 총이면 3F가 되겠죠. 총 3F의 R자임이 작용하고 여기는 이쪽으로 F, 이쪽으로 EF니까 R자임은 마이너스 F가 작용하는 거죠. 여기는 이쪽 방향은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반대 방향으로 이쪽은 물체가 이렇게 정지했다가 점점점 속도가 증가할 거고 3F니까 가속도가 생겨서 증가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F니까 점점 속도가 줄어들 겁니다. 그럼 여기랑 가속도의 크기는 3대1 되겠죠. 3대1. 가속도의 방향은 여기는 플러스 방향,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 생기겠네요. 그럼 R자임의 크기는 이건 3대1입니다. 3대1. 가속도는 F는 MA니까 그렇죠. 방향 아니고 크기만 비교하니까 F는 M이니까 질량이 지금 요 둘 다 같은 물체죠. 같은 물체니까 질량이 같습니다. 질량이 같고 그러면 가속도의 B는 결국은 힘의 크기 B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B도 3대1입니다. 그러면 1구간과 2구간의 평균 속력을 비교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정지했다가 점점 속도가 증가할 거고 그렇죠? 막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2구간에 있다고 하면 2구간에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속도에서 이제 속도가 감소하는데 아까보다 가속도가 더 작죠. 가속도가 더 작습니다. 속도가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집니다. 속도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정지했다가 이만큼 가야 되고 여기는 높은 속도로 별로 안 떨어지면서 이제 가는 거고. 근데 이동 거리가 같답니다. 이동 거리가 같으면 이동 거리가 같다. 그럼 어디서 걸린 시간이 더 짧게 걸렸을까요? 당연히 여기죠. 더 평균적으로 속도가 크고 여기는 평균적인 속도가 작으니까. 바로 비교가 되는 평균 속력 비교는 여기는 평균적인 속도가 작고 여기는 평균 속도가 크죠. 여기는 높은 속도에서 조금만 떨어졌고 여기는 0에서부터 2까지 이 속도로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여기랑 비교해 보면 평균 속도가 여기가 훨씬 더 작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면 되냐? 역시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랬죠. VT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지했던 애가 여기 정지했다가 일단 가속돼서 속도가 증가합니다. 여기가 이제 T1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여기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죠. 이 가속도가 m분의
n분의 뭐 3f라고 합시다. 3f. f는 3f가 ma 됐으니까 그럼 a는 n분의 3f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n분의 3f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게 기울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가 요것보다 이게 3, 이게 3분의 1 정도. 이 기울기보다 3대 1이니까 이 기울기는 급하게 떨어지면 안 되고 천천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근데 이동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동 거리는 이 면적이죠, 면적. 그래서 면적이 같아지려면 이렇게 하면 거의 같아지겠죠, 그죠? 여기는 이 삼각형이고 여기는 이만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평균 속력은 여기가 이게 평균 속력이고 여기서는 이게 평균 속력이니까 됐나요? 평균 속력이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 속력이 훨씬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 어떤가요? 너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앞차시에 배웠던 거랑 지금 배우는 거, 이 부분이 등가속도 운동,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부분을 잘 넘기지 못하면, 난 물리 망했구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강의들을, 앞에 강의와 지금 강의를 잘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 몰랐던 부분들을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우리 이제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용 반작용 법칙도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알면 우리 자연의 비밀을 아는 거니까 되게 재밌고 신납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를 다 알면 이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다음 수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